싱가포르에서 치렀는데요. 자,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과 싱가포르 원정 경기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일단 점수차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점수는 7대 0으로 일단 원정에서 가볍게 첫 승리를 성공시켰는데요. 일단 김도훈 감독의 임시감독 첫 데뷔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가능성 있는 경기를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단 오늘 4-3-3 진영으로 나왔긴 했는데요. 일단 골키퍼에서는 조현우 골키퍼가 선발 라인으로 이름 올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확인해 보면은 일단 지금 이제 선발 라인업 한번 보면요. 조현 선수를 비롯해서 권경원, 조유민, 주민규, 황인범, 정우영, 김진수, 황재원, 그리고 손흥민, 이재성, 예, 공격 라인에 3명의 선수들이 오히려 좀 이어졌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가능했던 경기들 보면은 손흥민과 주민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야, 오늘 공격진 3톱의 진영에서도 공격 미들라인에 3명이 있잖아요. 이강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주민규가 원톱에서 공격적인 날카로운 형상으로 이어졌다가, 근데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A매치에서 2득점째로 이어졌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두 번째 골을 아니, 첫 번째 득점을 했거든요. 전반전 봤을 때 20분 만에 주민기 선수의 데뷔골로 넣었다가 이강인 선수가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그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와 진짜 믿을 수가 없긴 합니다. 진짜 전반 9분에 이강인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주민기 선수의 20분 만에 선제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 53분 만에 또 득점하면서, 얘가 또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54분 만에 또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56분 만에 2분이 안 돼갖고 2분 뒤에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하나 성공시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민규 선수가 오늘 전반전을 봤을 때 첫 번째 어시 하나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어시에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각각 주민규 선수의 또 세 번째 어시에 해트트릭까지 넣어갖고,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할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주민규 선수가 전반전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0분 만에 득점하자마자 1골 3어시까지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믿기지가 않은데 K리그에서 그저 뭐 주민규 선수가 그래도 잘한 건데, 근데 믿기지가 않은 게 뭐냐면 주민규 선수의 그 1득점 3어시까지 나오면서 이게 이거 가능할 정도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거는 누가 봐도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만약 뭐 3부 리그든 4부 리그든 간에 걔네들하고 만나고 하면은 K리그 3부 리그 팀과 4부 리그 팀과 만났으면은 저거는 뭐 이게 이기기가 힘들어요. 진짜 3호씨까지 나오면서 해트트릭까지 나오면서 진짜 이거 놀라울 정도이긴 하고, 근데 뭐 물론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주민규 선수가 그래도 혼자서 세 번째 어시스트 해트트릭까지 넣으면서 이건 뭐 물론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주민규 선수가 오늘 데뷔전 이후부터 해트트릭 어시 해트트릭까지 나오면서 진짜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난처해진 건 싱가포르가 아무것도 못 넣고 있거든요. 한 골이라도 넣은 적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물론 여기서 보면요, 만약에 한 골 리드했다면은 한 골만 했다면은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야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나 잘하네 이것까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뭐 물론 그렇겠지만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우리가 홈에서 싱가포르와의 경기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죠. 결국 싱가포르는 결국에 A매치 경기에서는 아 그저 완전히 감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물론 박수 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그 정도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래도 이거는 끝까지 봐야 되는지 이거는 뭐 저라면 이거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이겨요. 훨씬 더 이거 강력한 경기에서 예? 그 득점에서 강력한 득점이 나왔다고 해도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그 정도까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이겨요. 그리고 저번에 한 작년에 그때 11월 달에 우리가 싱가포르와의 홈에서 치렀을 때부터 5대 0을 승리했거든요. 근데 5대 0 승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싱가포르가 한 골 넣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멋대로 움직이지 않지? 왜 몸이 멋대로 왜 반응이 안 되지? 생각하겠죠. 근데 반응해봤자 그래도 이건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넣어요. 가능성은 어차피 싱가포르가 이 경기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나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다음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이제 중국전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중국을 잡아야지만 가능성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중국 대표팀은 우리한테 레이저를 쏘고 야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물론 대책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냐? 배준호를 투입하고 나서 중국 대표팀을 무조건 말끔하게 쓸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7번째 득점 7골까지 넣은 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번 중국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진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전을 대비해서 이긴다면 그래도 우리는 최종 예선까지는 갈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중국 애들은 너무 비겁한 싸움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강력하게 또 가야 됩니다 진짜. 배준호도 그렇지만 박용호가 일단은 뭐 그래도 후반전에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있었고, 그래도 후반전에 투입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투입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박용호가 없어도 그래도 우린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박용호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야 돼요. 만약 박용호가 만약에 중국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나왔다, 그럼 완전 개망신이요 진짜.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중국한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음 중국전을 대비해서 박용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래 우리가 박용호를 안 쓴다면 그래도 할 수가 있다는 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뭐 최준 써도 돼요. 최준 써도 되고 그 대신 박용호를 쓰지 말고 그 대신 최준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건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래도 물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진짜. 뭐 원정에서도 진짜 그 훈련을 단계에서 그때 김동 감독 전술로 보니까 김동 감독식의 그 전술이
진짜 일치하게 맞았고, 근데 뭐 물론 김동 감독의 그 전술대로 보면은 4-2-3-1 포메이션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진짜 물론 싱가포르 애들은 그래도 워낙 공격은 잘해봤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걔네들이 4-1-4-1 포메이션 썼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의 약점은 뭐냐면 수비의 약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수비가 완전히 너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수비가 완전히 계속해서 뻥 뚫려져 있는 게 보면은 오히려 실점하게 오히려 나오니까, 실점하고 또 실점하고 해서 하면은 이런 경기가 제대로 힘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드린 건 아까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 싱가포르의 전술이 너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게 좀 그래요. 근데 뭐 물론 싱가포르 애들은 그래도 전술은 나름대로 움직이고 싶은 데마다 못 움직이겠죠. 근데 날마다 여기서 공격을 하고 수비 정도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반응 보세요. 싱가포르 애들은 점차 나아지기가 어려워요. 진짜 나아지기가 힘들고, 그리고 반응이 움직여야지만 그래야 점수차로 무조건 한 골라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반응이 너무 싱겁다. 반응이 너무 싱겁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경기를 봤을 때는 싱가포르 애들의 전술이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안 맞습니다. 그저 엉터리 나왔던 거예요. 진짜 너무 수비가 엉망이었고 전술이 너무 그지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전술은 그저 나와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무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싱가포르 애들이 전술이 너무 늦어도 계속해서 앞에 나와 있으면 그래도 좀 계속해서 상대팀한테 실점하죠. 또 실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싱가포르 애들의 전술은 강하게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뭐 강하게 내려오든가 해야지. 그게 오히려 압박적인 수비를 좀 더 내려오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평범한 전술 보면은 이게 뭐겠습니까? 너무 헐렁해지고 너무 흐트러지고 너무 엉망이고 너무 뒤죽박죽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이제 월드컵이고 뭐고 없어요. 진짜 희망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싱가포르 애들이 좀만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강하게 압박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밀착으로 그냥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뭡니까? 압착 수비를 제대로 못하고 압박 수비 못하고 그런 건 떠나도 힘이 계속 남아들지 못해요. 진짜 그럼 완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뭐 어쩌겠어요. 종이 인형 같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요. 진짜 싱가포르가 종이 인형이고 우리는 강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냥 헐렁해지고 그냥 바람에 휙 날아가고 그냥 끝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 프로축구 4부 리그든 5부 리그든 간에 이런 거 대인 수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해요. 지금 대인 수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내려와 있으려면은 무조건 3명이나 4명 정도 내려와서 밀착 수비를 좀 더 해주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싱가포르 애들은 뭡니까? 그냥 그저 너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각을 좀 더 잘 해놔야지만 그래야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밀착 수비를 해야 되든 그래야 되는데 압박이 오히려 못해요. 그리고 전술도 보세요. 그 아까 역습할 때 역습이 오히려 너무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 애들을 보니까 역습도 못하죠. 공격을 제대로 못하죠. 그럼 뭐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팬들도 진짜 야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더군다나 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싱가포르가 전술을 제대로 잘 짰으면은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차라리 3-5-2 포메이션이든 4-2-3-1 포메이션이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4-1-4-1 포메이션은 너무 실패가 된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뭐 무리뉴 식으로 갔으면 만약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무리뉴 감독식으로 전술 나왔으면은 한 4-1-3-1 4-1-3-2 정도 나오나 뭐 아니면 4-2-3-1 정도 나오나 뭐 아니면 3-5-2 포메이션 정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비 알론소 감독이었으면은 4-3-3 진영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싱가포르의 전술은 4-2-3-1이 아니라 4-3-3이든 4-5-1 포메이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게 오히려 좋아요, 진짜. 왜냐면 뭐 아까 그 해외 축구 봤을 때부터 뭐 위르겐 클롭 감독의 그 전술식이나 뭐 아니면 뭐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의 그 전술이었으면은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는 저런 식으로 전술이 너무 짜집기 같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오히려 4-5-1 포메이션이든 4-2-3-1이든 3-4-3 포메이션이든 그런 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4-2-2-2 가면은 그래도 밀어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뭐 다른 경험 보면은 다른 경합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송이영 그래 잘했어요. 그 선수들은 잘했는데 압박적인 수비가 너무 못하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뭐 다음 아시안컵 다음 아시안게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암튼 뭐 우리가 일단은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중국전 잡아야지만 우리가 최종 예선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재 부진에다가 조규성 선수의 부진 그리고 뭐 그 대신 뭐 주민규 이강인 또 권경원 이거 잘한 거예요. 예. 권경원도 잘했고 김진수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근데 물론 박승욱 선수가 오늘 첫 데뷔전이었고 오세훈 선수도 오늘 데뷔전이었고 배준호 선수도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김민재 선수의 부진에다가 조규성 선수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면은 그래도 뭐 조규성 없이도 잘해야 되고 김민재 없이도 잘해야 되는데 그 큰 역할은 누가 되겠어요? 큰정우 형이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근데 뭐 물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뭐 큰정우 형도 잘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뭐 물론 큰정우 형의 부족한 점은 많아요. 잘 이끌어줘야 되고 패스를 줄 거면은 제대로 크로스를 딱 올리고 뭐 패스를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패스를 좀 더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좀 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황재원 선수가 오늘 잘했고 뭐 이강인 선수가 오늘 두 번째 골을 넣었던 건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기가 있어요 진짜. 예. 이강인도 뭐 물론 못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나름대로 욕심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싸운 건 칭찬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중국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 그래도 너무나 잘했고 다음 경기 이제 중국전은 이제 다음 주 경기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 다음 경기를 무조건 승리를 좀 더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